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참 세상을 사는 과정에서 오고 가면서 인연이 있어 가지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때로는 여행도 다니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부산에 사는 운니님이나 또 언양에 있는 이 홍연아 등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이렇게 이 요즘 좋은 기기가 나와서 이 호주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뜻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어도 좋고, 또 만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또 승려와 불자라고 하는 관계 속이나 또 어쩌다 들다 보면은 내용이라든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스스로 미소도 짓고 못마땅한 내용이 나오면 찡그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 이 삶의 실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만나고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까지 참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온 경륜이 좀 쌓이고 경험도 이것저것 하고 또 멀리 타향에 나와서 저를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더욱더 이 시간이 소중함을 느낍니다. 오늘은 문경 봉암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3년부터 선원에 다니다가 봉암사에서 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한 3년간 드나들면서 절제 때도 있어 보고 해제 때 주로 많이 지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70년대 그때에는 봉암사가 자유선언으로 알려졌어요. 이 백년암이나 그 큰절에 오래 살던 구참 스님들이 고안해낸 이 자유선언은 해인사나 통도사, 송광사 등등 주로 문중 중심이나 조금은 뜻이 있고 세력화된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해인사 가면은 해인사 제적 승려가 선원에 많고 통도사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중과 어떤 다소 고착된 어떤 그 짜여진 틀에 의해서 이 수행을 하는 선언이 많다가 보니까 힘이 없고 별로 그런 인맥이 없는 스님들이 자유스럽게 정진할 수 있는 도량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법년 스님이나 서운함에 계시는 정광 스님이나 이런 구참 스님 중에 뜻있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자유롭게 정진할 수 있는 곳을 봉암사로 선정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 이름이 자유선언이었어요. 물론 결제 해제는 하고 이 방부도 짜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해제 때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앞마당에서 축구를 하고, 또 배구 하는 사람들은 새끼줄을 쳐놓고 또 배구도 하고, 선언에서 정진하고 싶은 사람은 또 정진을 하고, 장작을 패는 사람은 도끼로 장작을 쪼개면서 정진을 하고, 감자 캐고 싶은 이는 또 감자도 캐고 이렇게 해서 자유분방한 선언을 운영해 보자 해가지고, 특히 해제 때는 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경직된 발고향이나 이런 것 보다가도 자기 성향에 맞는 고향도 주로 양재기에다가 상추하고 된장 비벼서 오매 가면서 걸으면서 고향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자유스럽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배구를 할 때에 배구공을 때리면은 그 공이 선방 문에 와서 쾅 하고, 또 축구를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자기 성향에 맞는 식의 수행을 하는 그 원칙은 참 좋았는데, 일부 고참 스님들이 생각하던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것이 방종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신도들 보기나 뜻있는 스님 보기에도 뭔가 분위기가 어색하고, 머리 깎고 사는 스님들의 선방이라는 곳의 분위기로서는 다소 부족하기도 하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좋은 어떤 문구고 상황인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갖춰지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은행을 하는 그런 수준에서는 자유가 방종으로 흐를 수 있겠다. 이래서 나중에는 결국 그 자유선언의 간판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상도동 백운남에 주석하셨던 서옹 큰스님께서 조실이라고 하는 명분을 갖고 결제 때에 내려오셔가지고 결제 법문을 하고 얼마를 머물다가 또 서울로 올라가시고 해제 때 내려오시고 이래 했어요. 그래서 주로 상주 대중은 젊은 스님들 중심으로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서옹 조실 스님이 임재로 강의를 한 달 정도인가 했었어요. 그래 이 선문은 뭐 강의라고 안 하고 주로 경전이나 다른 이론은 강의라고 한다는데, 선문은 무슨 연찬인가 이래가지고 선에 대해서 이 강설하는 것을 또 따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대웅전에서 이 임재록 강서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송근스님은 이 일본에서 임제대학을 졸업하시고 임제종에서 굉장히 하기 힘든 수자우 위치에 오를 정도로 일본에서 아주 고승으로 이렇게 언급이 될 정도로 굉장한 스님이었어요.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임제대학 논문이 임제선에서 교재를 쓸 정도로 그렇게 논문이 훌륭하답니다. 지금까지 소홍스님만큼 그 논문을 쓴 승려가 없대요. 그런데다가 아주 착실하게 수행을 해서 그 임재종의 수자우 위치에 오를 정도로 수행을 잘 하신 분이라서 몇 년도인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가 절에 와 있을 때에 소홍스님이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할 때에 일반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그때는 석호 스님 영주 한국으로 귀국했다 해가지고 일반 신문에서 크게 다룰 정도로 한국 선승으로서는 일본에서 아주 추앙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백양사에 주석을 하면서 그 뒤에 서울로 올라가셔가지고 서울에 백운암이라고 하는 토굴에 주석하시면서 봉암사 조실로 와 계셨어요. 그래서 임재록 강서를 하시는데 나는 그때 뭐 초학자라 깊이 있는 것은 모르지만은 특이하게도 임재록 그 말미에 임재사상의 뜻 밑에 소홍스님께서 독창적으로 요즘 말로 하자면 주석을 한문으로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평창이라고 한다 하더라고. 평할 평자 창이라고 하는 노래한다는 그 창으로 특히 선사상에서 어떤 훌륭한 스님이 법문을 해놓은 그 아래에 자기의 견해를 붙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눈 밝은 사람이 그 글을 보았을 때에 이것이 정말로 정진을 해서 나와진 내용인지 아니면 그저 분별 지식으로서 나무 흉내를 약간 내서 한 나무 글을 인용해 왔는지 이런 것이 참답게 공부한 사람에게는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 평창인데 소홍스님은 당당하게 그 평창을 달아가지고 강서를 했었어요. 그때에 지금 서운함에 있는 정광스님이 상당한 질문도 하고 이런 기억이 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조계종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임재선은 이 달마대사로부터 해능으로 내려온 마음법을 전하는 이 시민법이죠. 그래서 신라 때 도의국사가 당나라에 가서 그 임재선 사상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임재선을 수행을 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럼 임재선은 도대체 어떤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러분들도 뭐 살면서 법문도 많이 듣고 책자도 보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아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오가 7종, 뭐 오가 5종 이래가지고 그 5종파의 선 이렇게 또 7종 이렇게 하는데 임재종은 그 중에 하나죠. 중국 당나라 때에 생존했던 그분이 임재이연 스님인데 지금부터 아마 800년대 입적을 했으니까 1200여 년 전에 생존했던 스님이죠. 그 스님은 굉장히 성격도 깊박하면서 이 정진력이 뛰어난 이 고승으로서 지금까지도 추앙을 받을 정도로 상당한 이 견처가 있는 승려이죠. 임재선은 임재이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임재선이고 임재는 지역 이름입니다. 임재라는 곳에 작은 선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임재가 산 곳의 선은 이름을 따서 임재스님이라고 불려지죠. 그런데 그 스님은 26, 7쯤 승려가 되어가지고 이 교학에 굉장히 공부를 깊이 있게 했더라고요. 그래 하면서 육아유식, 이 인식론에 중심을 둔 그런 유식 공부도 많이 해서 경률론 3장에 상당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론이라고 하는 그 지적인 그것으로는 마음에 흡족지 않아서 사교 입선을 합니다. 교리의 세계, 이해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 조사선이잖아요. 중국의 이 선종은 거의 다가 조사선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보다가도 후대에 중국에서 고명한 스님들의 사상을 우선시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현실적인데 더 무게를 둔 그런 이 수행의 방법을 구가하는 것이 조사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중국에서 형성된 특수 종이라요. 흔히들 하는 말로 우리가 부처님 제자면은 부처님께서 수행한 것을 모범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 제자인 조사들이 수행한 그 수행 방법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일리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불교가 동남아로
또 중국으로 이렇게 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되면서 그 지역의 국민이나 정서에 맞게 다소 새로운 선풍이 일어난 것이 중국의 선종이라요. 그것을 조사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인격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면은 다소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대륙 기질이 강하고 또 자기 자존감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인의 성격, 풍토, 문화에 맞는 어떤 수행 사상을 정립한 것이 이 조사선이고, 조사전 중에 또 특별하게 화두를 참고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인재종이죠. 그것을 우리 신라 때도 이 도의국사가 그 제자들로부터 전법을 받아왔기 때문에 조계종 중심 사상이 인재종을 본받아서 수행을 한다. 선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 스님 가면은 덕산 방 임재하래 유명하죠. 덕산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법이 어떤 것입니까? 하면은 몽둥이로 후려쳐가지고 쫓아내 버렸고, 임재는 고함을 크게 쳐가지고 귀가 멍멍할 정도로 해서 쫓아내는 그런 어떤 특이한 이 가르침을 폈지요. 그러나 그 중심은 마음 밖에서 진리를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마로부터 해능으로 내려온 전통이죠. 논리적으로 아함경이니 방등경이니 구사론이니 유식이니 이 근본불교 사상에서 보면은 너무나 논리적으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한 그런 서적이 많잖아요. 경전 보면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마음의 세계도 오위 백위담 무슨 이래가지고 한번 그 들어가 보면은 정신이 멍멍해요. 그 논리에 끌려가다 보니까 마음의 본질을 찾는 것보다는 이론이 중심이 돼가지고 너무 복잡할 정도로 그렇게 논리체계, 그러다가 공인이 윤이 문이 이래가지고 또 유식으로 와가지고 얼마나 논설이 많습니까? 아마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 승려들도 처음에는 그런 이론 중심으로 수행을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본래의 마음을 찾아가는 그런 이 조사선이 발달이 되었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재선에서는 마음 밖에 진리를 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념을 모으는 참구를 하지요. 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면서 무엇이 참이고 어떤 것이 허상인지에 대한 깊이 있게 바라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은 마음을 잘 들여다봐가지고 얻는 결과를 무위진인 위가 없는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무위진인
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급이죠.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집안에서도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렇게 위치가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게 현실인데, 마음을 찾아가지고 일념이대에 들어가다 보면은 본질적으로 인간은 평등하고 모든 사물도 산과 물, 크고 작은 것들도 하나의 동질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치를 깨달았을 때에 무위진이 되었다.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주창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입처계진이다. 가는 곳마다 다 참답게 살 수가 있다. 입처계진, 수처작주. 가는 곳마다 주인의식으로 살아라. 주인의식으로 살게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가만 보면은 자기 집 일할 때와 남의 집 일할 때가 자세가 다릅니다. 시골에서 보면은 고추를 딴다든지 뭐 일할 때 아무래도 자기 집 일할 때는 늦게까지 더 일을 많이 하고 싶고 남의 집에 가면은 조금 느슨해지죠. 일반 중생심은 그렇지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수행을 깊이 있게 하면은 도리어 남의 집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면 더 대접받고 인정받을 게 아닙니까? 꾀부려가지고 자기 일은 열심히 하고 남의 일을 게으르게 하면은 그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무위진인의 경지에 오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위 저절로 나와져서 어디에 가든지 주인의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설거지를 한다든지 하면은 얼마나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절실한 자각의 내용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남과 자신을 늘 분별을 하고 좋고 나쁜 그런 상대성에 매몰이 되어 가지고 사니까 문제가 발생되면서 괴로운 일이 자주 생기게 되죠. 그러나 임재선에서 주창하는 그런 평등세계나 참사람의 심성을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이 참선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인의식을 갖고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나가다가 휴지가 있으면 자기 집에 그것을 줍습니다.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요. 천만 가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언행이 또는 판단력이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은
얼마나 당당하고 기분이 좋고 그럼으로써 은행을 주인답게 함으로써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나누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얼마나 쉽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 무의진인의 세계가 자기 마음을 잘 살펴가지고 한 생각으로 반성을 하는 거기에서 나와져 가지고 그 세계를 확보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안을 제시한 것이 임재선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피로하고 괴롭고 고독한 이 나그네나 또는 객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를 열등의식으로 바라보는 삶의 자세에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확보하는 그 임재선 사상이 매우 우리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자기 마음과 마주하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고쳐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반성을 하면은 머지않아 모든 분들이 주인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밝은 에너지를 갖게 되게 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또 저를 아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속으로 기우 스님이 아직 이 세상에 살아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해를 하게 되는 이 시간이 있구나 하면서 빙긋이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